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NC소프트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 리니지 행보를 계속해서 보였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이 가운데 새로운 신작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신작이 오늘 사전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시작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김수현 팀장님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들, 첫 번째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들의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 바닥 쪽에서 바텀픽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게임주 쪽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인데 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시 일정이 12월 5일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사전 예약자만 8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신작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니지 기반의 IP이다 보니까 과거에 리니지를 좀 접했던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니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과금에 대한 구조들, 특히 리니지라는 게임을 할 때 네. 최소 몇백만 원을 써야지만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의 목은 그나마 겨우겨우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네. 결국 신작을 출시하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과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한 내용들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결국 콘텐츠, 게임 이런 쪽에 대한 관심 이어갈 수가 있고 거기다 일론 머스크가 또 10월부터 게임 쪽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감소에 대한 효과들 결국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인건비를 감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작이 출시가 잘 안 되었던 이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AI를 또 메꿔준다면 신작 출시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내년 같은 경우에 게임 쪽에 대작이 또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네.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네. 또 출시가 되었을 때 시장의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면 또 그때는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점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2월 5일에 출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800만 명이 사전 예약을 할 정도로 기대가 뜨거운 상황. 여기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제작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NC소프트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JYP 엔터입니다. 자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자, 역시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JYP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프리미엄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일단 엔터라든지 게임들이 최근에 좀 수급이 좋은 부분들은 현재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관세입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들, 특히 이제 시컬리컬 산업 쪽에 속해 있는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좀 이탈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 쪽 같은 경우는 관세 쪽이랑 전혀 그렇게 좀 큰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쪽이 좀 순환매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JYP 같은 경우가 기존 IP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재계약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명을 연장을 시킨 상황이죠. 수명을 연장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이 보장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 신생 IP 쪽에 대한 부분들에 좀 주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생 아티스트들이 확실하게 뜬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를 좀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5대5 확률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JYP 같은 경우는 기존 IP에 좀 주력을 했다라는 거죠. 기존 IP 쪽에 좀 주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부분들의 인지도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계약이 완료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실적이 좀 담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좀 JYP의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주가 상승 탄력을 좀 유지를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좀 계절적인 특수성, 즉 활동량이 굉장히 좀 많은 시기예요. 활동량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신규 앨범이라든지 이런 앨범 판매량 부분들에서도 JYP 쪽에 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워낙 좀 과도하게 상승이 최근에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부 좀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준다고 보면 되시고 여전히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도 한 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비관세 관련 종목들 시장 안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또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논란의 종목이죠. 최근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습 유중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이 이 유중 제재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오늘장은 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신뢰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역시 예상대로 X 의견 주셨어요. 김시현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유중 쪽에서 제동 걸리고 그렇게 되면 제휴 인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하나 두 번째 오늘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줬습니다. 네.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를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톱 쪽에서의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이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더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결국 반도체 쪽에서의 강했던 이유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최근 파생 쪽에서의 이제 외국인이 콜옵션을 매수했던 부분들,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3거래일 연속 나와주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어서 투톱이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여기서 바닥을 딛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이스페타시스를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뭐 유상증자 무산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또 제휴 인수 포기와 관련된 보도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사가 공시를 냈습니다. 현재 확정된 바가 없고 확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은 오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더 나와주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조금 더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보유자의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신규로 내가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많은데 이제 좀 더 확인해야 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거겠죠. 굳이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요? 일단 저는 오늘의 거래량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3만 원대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만 원대가 좀 고비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JO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 체인을 얻는 거거든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 체인을 얻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2차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특히 제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특정 고객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의 다변 현상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제이오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에서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밸류 체인을 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 주가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차전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조금은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스페타시스 역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네. 일단 지금 IRA에 대한 부분들의 폐지 가능성 여부도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하원 의원 중에서 IRA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대론자가 한 15명 정도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일단은 반대론자가 일단은 15명 정도의 재선을 성공한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IRA를 좀 폐지보다는 보조금 축소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보조금 축소 쪽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2차전지가 그간 악재를 반영했던 부분들은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많이 했었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또 작용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 또 제2호 인수에 대한 부분들의 단기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3만 원대에서 좀 막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닥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아니라면은 일단 접근은 조금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업 잘하는 회사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지금 현재 진실 게임 양상도 좀 펼쳐지고 있고 여기다 제2호를 인수를 해도 인수를 안 해도 어떤 모멘텀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액수 의견 들려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비올입니다. 자, 10월까지 미용기기 수출 규모가 2,500억 원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1년 전보다 2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올은 FDA 지금 허가까지 받아 있는 상황이죠.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네, 매수.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쉬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네. 올랐어요. 뭐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화장품. 뭐 수출 데이터가 양호했는데 그동안 수급이 안 받쳐주고 또 이슈가 좀 안 붙게 되면서 외면 받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만큼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차익이 나와주고 있던 상황들 바닥권에 위치해 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역시도 다시 한번 관심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올을 비롯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소모품 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올 같은 경우에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6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들 그리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ICT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중에서 7곳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승소하게 되면 로열티 또한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눌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좀 눌려있던 쪽의 반등 대표적인 게 오늘 또 화장품 쪽이잖아요. 이쪽도 그러면은 접근을 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긍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네. 오늘 VT라는 기업이 개별적인 이슈 안고 27%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MOM 대비했을 때 약간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나 대신 수출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는 내용들도 많고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화장품주 내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시려면은 이제 ODM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현재 자리에서는 좀 ODM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은 탄탄한데 좀 눌려
몰려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비율 같은 경우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가 있고 오히려 상단에 대한 목표가는 좀 크게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 일단 내려왔다라는 관점에서는 종가매수 좀 의견을 좀 찬성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비율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실퍼맥스에 대한 부분들의 중국 승인이 지금 완료가 돼서 중국향 판매가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3분기, 2분기까지는 중국향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시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중국향 판매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 대비 더 예상치를 좀 상회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단 마이크로니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매출 성장세는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또 이제 올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브라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인증도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실펌X 같은 경우가 기존 수출국가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량까지도 본격화된다고 하게 되면은 비율은 오히려 지금 프리미엄을 다시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7,500원만 이탈 안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7,500원만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은 상방 같은 경우는 저는 9,100원대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7,500원 선 지지한다면 9,100원 선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고 비율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최근 이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시장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손바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매수를 가담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우리기술 투자가 1, 2년 전과는 이제 다른 수급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 2년 전만 해도 일단은 개별적인 테마에 인해 가지고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단기간 급등 이후에 또 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러브콜을 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궤도권에 좀 들어왔다고 보면 되시고 일단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부분들의 출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이 친화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클 셀러죠. 마이클 셀러 역시도 지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로 또 한 번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상방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 일단 저는 살짝은 나올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조정이 일단은 좀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이더리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ETF 자금이 4일 연속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비트가 일부 좀 조정이나 횡보를 이어나가면서 알트장이 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2021년에는 알트장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게 되면 일단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남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이제 코인 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이 2년도 또 일단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거래소의 자금 유입력도 굉장히 좀 많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과연 끌어내릴 만한 악재성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조정 말고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조정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기술적 반등 구간도 충분히 한 번 더 쌍고점을 좀 찍어주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진욱 본부장님 이쪽 시장에도 좀 조예가 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상화폐 시장 전망까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도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알트코인이 지금 당분간은 강세이긴 하나 저는 네. 비트코인 역시도 10만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결국 가상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거래소 쪽에 지분 가지고 있는 쪽들 혹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네. 혹은 이제 STO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 세 가지 섹터 쪽에서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거래소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아닌가. 최근 뉴스들을 잘 살펴보시면 리플 쪽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이제 리플이 하루 동안에 5조 6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 5조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업비트 같은 경우에 수수료에 의해서 매출의 증가가 올라가는데 리플이라든지 알트코인 쪽에서의 강세가 결국 나와주게 되면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월 10일에 MS의 연례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비트코인 투자 검토를 또 의제로 상정을 했어요. 이제 마이클 셀리어도 거기에서 네.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또 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전까지의 관심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분명히 12월 10일 전에 또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뉴스들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한 거래소 관련 종목군들 혹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 여러 좀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지분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겠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